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5년 세금 정보 보고 시즌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 IRS 양식들, 1098이나 1099 같은 것들 때문에 벌써부터 좀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정보 보고 일반 지침서, 이걸 좀 파헤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특히 올해는 IRS가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꽤 큰 변화들이 있다고 하니까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제출 문제가 아니라 IRS가 앞으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활용할 건지 그런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전자 보고 기준이 확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양식도 등장했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께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와, 전자보고 기준이 10건으로 줄었다는 거요?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예전엔 250건이었는데 갑자기 확 낮아졌네요. 네, 맞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는요, 여러분이 내셔야 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보고서 있잖아요. 1099, 1098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0건 이상이면 이제 무조건 전자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 합쳐서 10건이요? 네. 예를 들어서 1098 양식을 4개 내고 1099-MISC 양식을 6개 내야 한다면 합쳐서 딱 10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자보고 대상인 거죠. 이게 Taxpayer First Act라는 법안에 따라서 IRS라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건이면 와, 정말 웬만한 프리랜서나 작은 사업체는 거의 다 해당되겠는데요? 그럼 전자보고는 어떻게 하죠?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IRS가 그 IIIS라고 Information Reporting Intake System, 이걸 무료 온라인 포털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 IIS요? 네. 이게 좋은 점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파일 업로드하는 방식이라서 특별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없이도 2022년 이후 양식들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비교적 좀 사용자 친화적이죠. 아하. 물론 대량 파일을 특정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파이어 시스템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요. 아, 파이어도 있군요. 네. 다만 이제 이 두 시스템은 서로 별개라서요. 사용하시려면 각각 TCC 코드라고 일종의 IRS 승인 번호 같은 걸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IRS가 조금 더 간편하게 들리네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양식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디지털 자산 관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들 거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폼 1099-DA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의 약자인데요. 중개인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팔았을 때 그 대금 같은 걸 보고하는 데 쓰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도 그 새로운 시스템인 IRS를 통해서만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파이어로는 안 되고요. 네, 아마 디지털 자산 과세 투명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일부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폼 1099-DA 이걸 찾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아하,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혹시 그 1099K 관련해서도 뭔가 바뀐 게 있나요?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원래 2024년부터 기준 금액을 $600 초과로 확 낮추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좀 혼란이 있다 보니까 IRS가 전환 구제 조치라는 걸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당분간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죠.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2025년 과세연도 자료, 그러니까 2026년에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총 지급액이 $2,500를 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2,500달러요? 네, 그 $600 기준은 아마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인 거지만 이 모든 정보 보고에서 납세자 식별번호, 그러니까 TIN 있잖아요. SSN이나 EIN 같은 거. 이건 여전히 중요하겠죠? 아,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수취인의 정확한 이름하고 TIN을 적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게 틀리면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벌금이요? 네, 그래서 IRS에서는 제출하기 전에 이름과 TIN 조합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TIN 매칭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걸 활용하시면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서비스가 있군요. TIN 매칭. 받는 사람한테 주는 서류, 그 카피 B에는 TIN을 좀 가려서 보내도 되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좀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취인용 명세서, 그 커피 B에는 TIN 앞 5자리를 별표나 X로 가려서 예를 들면 뭐 XXX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제공하는 게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죠. 아, 다행이네요. 네, 단 폼 W-2G는 예외적으로 전체 번호를 다 써야 하고요. 하지만 물론 IRS에 제출하는 원본, 그 커피 A에는 반드시 전체 TIN을 정확하게 다 기재해야 합니다. 아, IRS 제출용은 다 써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일,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나죠. 2025년도 자료에 대한 2026년 마감일, 주요한 것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마감일 중요하죠. 가장 빠른 게 폼 1099 NEC입니다. 그 비직원 보상 보고하는 거요. 이건 종이로 내든 전자로 내든 2026년 2월 2일까지 IRS 제출하고 또 수취인한테 주는 것까지 다 맞춰야 해요. 2월 2일이요. 빠르네요. 네, 좀 빠듯하죠. 다른 대부분의 1098, 1099, W-2G 양식들도 수취인한테는 2월 2일까지 줘야 하고요. 다만 일부 예외, 폼 1099B나 새로 생긴 1099 DA, 1099S 같은 건 2월 17일까지 주면 됩니다. IRS 제출 마감은 좀 더 여유가 있나요? 네, IRS 제출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요. 종이로 제출하실 거면 2026년 3월 2일까지, 전자보고 대상이시면 3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RA 관련 폼 5498 시리즈는 더 늦어서 6월 1일까지 제출하고 참가자에게 제공하면 되고요. 그렇군요. 아까 수취인한테 주는 거 이야기했는데 혹시 수취인이 동의만 하면 꼭 종이가 아니라 이메일 같은 전자 방식으로 보내도 괜찮은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취인이 명확하게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고 동의를 해야 하고요. 동의가 필수군요. 네, 그리고 이걸 보려면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알려줘야 하고 나중에 마음 바뀌면 동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IRS 규정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출하고 나서 실수를 발견하면 어떡하죠? 수정해야 할 텐데. 아, 그럴 수 있죠. 만약 종이로 제출하셨다면 양식 맨 위에 corrected라고 체크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표시한 새 양식을 다시 작성해서 폼 1096이라는 요약서랑 같이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할 게 그냥 금액만 틀렸는지 아니면 TIN이나 이름 자체가 틀렸는지 그 오류 유형에 따라 수정 절차가 약간 달라요. 아, 복잡하네요. 네, 예를 들어 TIN이 틀렸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출했는데 수정해야 한다면 그건 이제 사용하신 시스템, IRS나 파이어의 구체적인 지침, 퍼블리케이션 5717이나 1220 같은 걸 따라서 수정 파일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가끔 백업 원천 징수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 네. 백업 원천 징수요.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급받는 사람이 TIN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이 번호가 틀렸다고 통보가 왔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특정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럴 때는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현재는 24%인데요. 이걸 미리 떼서 IRS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은 폼 945라는 별도 서식으로 IRS에 보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4%면 꽤 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IRS 정보보고 지침의 핵심 변경 사항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자보고 기준이 10권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보고를 위한 폼 1099DA가 새로 생겼다는 점. 또 정확한 TIN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감일 잘 지키시는 거, 특히 전자보고 대상이 되셨다면 IRS 같은 시스템을 미리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결국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전자보고는 감화되고 또 디지털 자산처럼 새로운 영역까지 정보보고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요. 과세 당국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와 우리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이 두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